녹화가 시작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쪽 렌즈로 우리가 녹화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쪽 뒷면에 뒤에 렌즈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있잖아. 네. 이게 지금 렌즈 기스 난 거야. 아, 저번에 찍혔던 거? 떨궜어. 조금 돼.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장을 하는 날인데 어땠어? 마지막 부분은 앞에 거에 약간 요약본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요약본? 그냥 읽었을 때 느낌이 앞에 나왔던 말들이랑 비슷한 부분도 많이 나오고. 그렇지. 좀 네. 정리하는 그런 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페이지? 그런 데도 있는데, 이 실전 페이지 같은 걸 봤을 때 호영이는 어떤 기분이었어? 솔직히 아주 당장에 애가 있지를 않아가지고 엄청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애들이 진짜 이렇게 하나보다 그 정도의 생각이었어요. 진짜로 해. 그래서 이 리스트를 보면 3장에 How to Q&A 밥을 먹지 않을 때, 막무가내로 떼쓰고 고집 피울 때, 칭얼거리거나 징징거릴 때, 거칠고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 등등등등등 했고 자녀의 진도가 걱정될 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부록을 1, 2, 3이 있잖아. 네. 요런 것들을 봤을 때 진짜로 다 하거든 여기는. 그리고 어떤 날은 1번부터 22번까지 하루에 다 하는 날이 있어. 그런 날도 있어. 그리고 요런 것들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나는 육아를 하면서 나를 봤다 그랬잖아. 그리고 나를 보기 전에는 이 책을 봄으로써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상대방이 보인다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 이 책을 다시 봤을 때 이 Q&A를 볼 때 이게 꼭 우리 애기한테만 나오는 행동은 아니야. 성인들도 많이 해. 거짓말을 할 때, 그죠. 욕을 할 때, 충동적일 때,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할 때, 지나치게 완벽주의적인 태도를 보일 때,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위축됐을 때, 성적인 행동을 할 때, 도벽이 있을 때, 집을 나갈 때, 이성 친구가 생겼을 때, 혼자만 있으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은 지금도 충분히 많이 봐. 애기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봐. 그렇다고 그 성인들한테는 여기 있는 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돼. 아, 돼요? 볼래? 봐봐. 269 보면 도벽이 있을 때? 도벽이 있을 때.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엄마 손에 이끌려 병원에 왔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더니 제가 절도 행위를 했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속으로 웃음을 참느라 혼이 났습니다. 아이가 동네 구멍가게에서 작은 물건을 집어오는 것을 보고 엄마가 대경 실색하며 혼을 낸 후 아이의 행동이 절도 행위라며 엄포를 놓고 끌고 온 듯 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고 귀가 따갑게 듣고 자란 엄마였습니다. 강의실에서 도둑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 허락 없이 물건을 가져온 경험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웃음이 번집니다. 주인 허락 없이 가져온 남의 물건이 내 집에 하나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이내 폭소가 터집니다. 무슨 뇌안인지 짐작하시겠어요? 아이들이 무엇을 집어온다고 해서 너무 놀라지 마세요. 어린아이들은 아직 충동을 제어하는 힘이 약합니다. 부드럽고 분명하게 타이르고 아이와 함께 가서 물건을 돌려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남이 많이 부끄러워할 테고 좋은 교훈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오지 않고 성인이 된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어른이 되어서 남의 책, 도서관 책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무엇보다 부모님의 태도를 돌아보고 아이들을 부드럽고 분명하게 타이르세요. 이걸 보면 이게 성인으로 갔을 때는 좀 이게 성인한테도 접목이 되는 건가 좀 애매할 수도 있잖아. 이 충동을 제어하는 힘이 약합니다라는 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거든. 순간적으로 저 전화기, 저 가방. 지금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들이 놀러 왔을 때 커피숍에 핸드폰을 놔두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아직도 그대로라고 얘기하는 게 충동을 제어하는 힘이 약합니다라는 거에 있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 자리에 가만히 있냐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인 거야. CCTV가 항상 켜 있는 것처럼. 근데 다른 서양의 그런 개인적인 성향이 크고 남의 시선 같은 거 잘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남이 쳐다보든 말든 내가 저게 갖고 싶으니까 바로 실행을 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남의 물건을 탐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인 거야. 근데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남의 시선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충동을 제어하는 힘이 약한 거잖아. 그랬을 때 분명하고 부드럽게 잘 타일고 거기 가서 돌려주고 오는 이 용기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성인들도 도벽은 있지만 이 도벽에 대해서 고민에 빠졌을 때 이런 내 모습이 싫어. 충동적으로 그걸 갖고 오긴 갖고 왔지만 이걸 돌려주고 싶기도 하고 내가 후회되기도 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괴감에 드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그 주사로 맨날 노래방 마이크 같은 거 들고 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지. 그 가서 돌려주면 될 텐데 끝까지 계속 집에 두고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주사 페이스북 같은 것도 보면은 주사로 뭔가 갖고 온 사례들 찍은 것들 이건 누구게야? 막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안내 표지판 들고 온 애도 있고 그 공사장 꽃가요. 그 다음에 자석 붙어 있는 비누. 맞아. 근데 그 비누가 한입 베어 물어져 있고 입에 거품이 나 있고 하는 애들. 그런 거 보면 용기가 필요한 거야. 보통 저희가 진짜 제정신일 때 물건을 들고 온 거면은 되게 부끄러울 수 있는데 술 먹고 들고 온 거면은 사과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되게 쉽게. 근데 사과에 용기가 되게 많이 필요한 거거든. 그리고 그 술 먹고 뭔가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그 왜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를 뭐 술을 먹여봐라 뭐 사윗감으로 데리고 오면은 딸의 아이의 사윗감으로 데려오면 술을 먹여봐라 하는 그런 어른들 있잖아. 그랬을 때 그 사람의 본성과 본능이 나타날 수 있는 건데 내 생각엔 그 사람의 아직까지 명확하게 구분 안 됐거든? 근데 본성을 보고 싶을 때는 술이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술은 그냥 본능.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충동을 제어하는 힘이 약하는 그러니까 자제력. 자제력이 풀려서 나오는 거는 충동인 거고 이거는 본능인 거거든. 근데 그 사람의 본성을 제대로 보고 싶을 땐 술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거 평소에 어렸을 때부터 계속 부족했던 것들이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주면 그 사람의 본성을 볼 수 있어. 예를 들면 왜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장면 되게 많이 나오잖아. 고시생이야. 10년째 계속 고시 공부를 하고 있고 변호사 검사가 되는 게 꿈이야. 그러면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이런 주인공이 있다 치거나 이런 캐릭터가 있다 치면 그 옆에 내조를 하는 부모나 아니면 여자친구가 등장하거든. 그랬을 때 이 양반이 그 목적을 이루면 검사가 되거나 판사가 되거나 했을 때 이 여자친구를 계속 배우자로 맞이하느냐? 아니. 대부분 저희 드라마나 뭐 만화나 이런 데 보면 다 딴 년을 만나지. 그게 본성인 거야. 그 사람의 본질적인 성질. 근데 본능도 중요해. 술을 먹여봤더니 얘가 뭘 때려부신다거나 뭘 진짜 도벽을 훔쳐온다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욕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도 이 사람이 평소에 억제하고 있는 성질이기 때문에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알아보고 싶은 게 있으면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걸 주는 것도 좋아. 그게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물질적인 금전적인 그런 것들을 쓰고 명예라든가 지위라든가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사랑 이런 것들. 그래서 애정 결핍이 많이 되어 있는 친구들한테 애정을 많이 쏟아부어주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쏟아부은 애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도 그 애정을 돌려주고 싶어 하거나 그래서 이 애정 결핍이 부족한 친구들은 자기 자신도 돌볼 줄 모르거든. 그래서 계속 쏟아부어주면 얘네들이 다른 것들에도 관심이 갖기 시작해. 그러니까 반려동물, 화분 이런 것들을 키우려고 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얘가 돌려주고 싶어하는 거 생기면은 지금 이렇게 사랑을 얻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다리 현상이 생기기도 시작해. 이 사람은 진짜 필요한 애정이 충족이 되면 다른 데 시선이 돌아가면 그런 현상도 생기기 시작해. 뭐든지 과하면 안 좋네요. 과하면 안 좋긴 한데 그게 다 그 사람들의 과정이었으면 좋겠어.
아,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 나도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도 알았으면 좋겠어. 이 사람한테 받으면 이 사람한테 주면 될 것을 왜 이 사람한테 받고 다른 사람한테 주면 돼?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받으면 이 사람은 계속 나한테 줄 거라는 확신이 생겨. 그리고 이 사람한테 받은 거에 대해서 익숙해져. 그러면 루즈해진다는 건 흥미가 없어져.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걸 찾게 돼. 근데 그걸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 그죠. 그러다 둘리 되는 거지 뭐. 둘리 안 됐으면 좋겠다. 아, 정말 요 Q&A는 보면은 요런 거 봐봐. 이게 이제 내가 나를 보면서 느낀 거거든. 지나치게 완벽주의적 태도를 보일 때, 딱 여기 줄쳐 있는 걸 같이 보면 아이가 과도한 완벽주의적 성향을 보인다면 주변에서 그럴 필요 없다고 안심시켜 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평소에 부모가 아이에게 성공만이 최상의 가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어떠한 과제를 수행했는데 실패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아이를 짓누르고 있다면 부모는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일을 덜어주어 불안감을 떨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부모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래. 근데 어떻게 하는 거에서 또 부딪혔거든? How to에서. 근데 그 밑에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봤던 걸 발견한 거야.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깔깔거리며 웃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해본 적 있어?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같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잖아. 사회생활에서 누구나 다 완벽함을 다 권유하고 권장하고 강요해. 그런 사회생활을 하면서 깔깔거리고 같이 웃어본 환경을 본 적 있어? 아니요. 희한하지? 그래서 내가 지금 후영이랑 그 다음에 뭐 현태랑 같이 있는 셋 아니면 저기 월드키스랑 같이 있는 그 셋, 그 모임에서 매력을 느끼고 힐링을 느끼는 이유가 이게 아닌가 싶어.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봤을 때 제가 안 완벽한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우리 애들은 절대 완벽주의적 성향을 안 가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수제비를 한다 라고 하면 밀가루 반죽 치대고 하면은 다 날리고 막 어지러지잖아요. 근데 대부분 뭐 애기가 뭘 놀다가 어지러지면은 거기서 짜증내고 깨끗해야 되고 막 이런 부모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게 되게 대수롭지 않거든요. 그럼 치우면 되지 뭐 이런 것도 그냥 반죽하고 할 때 옆에서 그렇게 하면은 뭐 굳이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나는 지금도 조금 많이 내려놓긴 하는데 내 생각인가? 난 개인적으로 많이 내려놨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퇴근하고 집에 가면 널브러져 있어. 그냥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신발이 널브러져 있고 신발 정리는 요즘 되게 잘 돼 있어. 근데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널브러져 있어. 처음엔 그게 스트레스였어. 이 물건이 왜 여기 나와 있지? 근데 깔끔하지 못한 부분이. 근데 얘네들이 이걸 널브러뜨린 게 어린이들이잖아. 근데 이 어린이들이 똑같은 걸 매일 똑같이 사용하지 않는 거거든. 그래서 요즘은 그걸 보면서 야, 오늘도 우리 애들이 창의적으로 놀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지금도 뭔가 제자리에 이렇게 안 돼 있으면 나는 혼란스럽거든. 그래서 독립적인 공간을 아예 따로 준비를 해줬어. 여기서는 뭐 물건이 어떻게 널브러져 있든 간에 그냥 신경 쓰지 않을게 라는 그 놀이방이 있어. 근데 거기만 그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되지 왜 이게 여기까지 나와 있어야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였기는 했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 제가 어릴 때도 뭐 레고를 가지고 놀아도 방에 전체 다 뿌리고 놀아야지 속이 시원한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상자 안에서 이렇게 하나씩 막 파내는 게 별로 안 좋았거든요, 저는. 그렇지. 네. 레고는 그렇게 하면 찾을 수가 없잖아. 쫙 뿌려서 노는 게 편하다 보니까 지금도 건담 만들 때 그냥 거실 바닥에 쫙 펴놓고 그냥 만들거든요. 그게 약간 이런 거야? 내가 종민형 책상을 보면 진짜 쫙 펴있거든? 근데 그거를 내가 내 맘대로 임의대로 정리를 했더니 자기 물건을 못 찾더라고. 그래서
형, 왜 이렇게 널브러져 있을 때보다 정리되어 있는 게 더 물건을 찾기 편한데 왜 못 찾아? 라고 물어봤더니 널브러져 보이지만 그 나름대로 공식이 있다 그랬거든. 그러면은 호영이가 지금 건담을 만들 때도 쫙 펴놓고 합니다. 라고 오늘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들었을 때는 이 파츠별로 왼팔, 오른팔, 머리, 왼다리, 오른다리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쫙 널브러져 있기는 하지만 이 안에 공식이 있다는 거야? 있죠. 제가 만들 때의 공식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서가 있고 건담이 이렇게 파츠가 딱 널브러지잖아요. 널브러질 때 오른팔 파츠는 오른팔 파츠끼리 이렇게 다 위치별로 이렇게 머리 파츠, 가슴 파츠, 팔, 다리, 무기 이렇게 놔두고 하는데 그거를 만들기 위한 공구들도 있고 박스도 있고 이거를 자르고 남은 플라스틱 쓰레기도 있잖아요. 그걸 막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더욱더 신기한 건 그 널브러진 거 안에서의 공식이 있다고는 하지만 깨끗하든 안 깨끗하든 잘 못 찾아요. 오래 걸려요. 아, 그래? 나름 그 공식은 있지만 그래도 오래 걸린다는 거. 아, 그래? 나는 그거를 신기한 게 뭐냐면 널브러져 있거든? 심지어 내가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못 찾아. 근데 그거를 은호는 찾아. 첫째는 찾아. 이게 어디 있어? 라고 물으면 그거 하더니 찾아와. 이거 어디서 났어? 하고 물어보면 거기서 갖고 왔대. 근데 거기를 내가 정리했거든. 근데 나는 못 봤어. 근데 걔는 찾아. 이게 어떤 원리인가 궁금했거든. 이게 종민이 형 같은 그런 원리인 건가? 아니면 호영이 같은 그런 원리인 건가? 저는 그 공구통 안에 물건들을 제 나름 정리를 해놨지만 정리가 돼 있어도 그 공구통 안에서 그 공구를 못 찾아요. 그래서 결국 그 공구석을 다 뒤집어 까요. 아, 그럼 나와? 네. 그렇구나. 분명히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엄마나 저희 큰이모가 이렇게 저 포대기에 엎고 있으면은 항상 그 책장에 책이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꽂혀 있잖아요. 그럼 그거 숫자를 읽어줬대요, 저한테. 말도 못하는 애한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제가 항상 책장에 그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책이 안 꽂혀 있으면은 그냥 무조건 가서 그거를 막 혼자서 정리를 했대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난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컸을까? 이런 생각도 간혹 듭니다. 정리랑 순서는 다르지 않아? 근데 순서대로 꽂혀 있으면 정리가 잘 돼 있는 거잖아요. 파츠가 순서대로 놔졌다고 해서 정리가 잘 되는 건 아니잖아. 그쵸. 그러네. 제3자가 딱 봤을 때 뭐 이렇게 널브러져 놨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난 이렇게 순서대로 놔둔 거 정리해놓은 거야. 잠깐만, 순서대로 놨어 정리해놓은 거야? 그 순서랑 정리는 같은 건가? 정리는 겉에서 봤을 때 깔끔해 보이는 거고 순서대로 정리한 거를 그냥 나 혼자만 찾기 편한 거. 순서대로 정리하는 거. 그렇군. 저는 막 가스레인지에 기름이 튀어도 뭐 전혀 신경 안 써도 저희 와이프는 되게 막 이렇게 다 닦아내더라고요. 그거 정리야 청소야? 청소 아니야? 청소인데 그 기름이 튀었을 때 나중에 하얗게 일어나잖아요. 그거 보기가 싫대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깨끗하긴 깨끗해요. 그렇지, 기분이 좋지. 네. 근데 저는 거기를 별로 신경을 안 써. 기분이 좋지.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예전 혼자 살 때였으면 건담을 널브러 놓잖아요. 널브러 놓으면 그걸 그대로 일주일 동안 냅둬요. 일주일? 정리를 잘 안 해요. 어느 날 몰아서 하잖아. 네. 어느 날 몰아서 하는데 저희 와이프는 그때그때 치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널브러 틀어서 만들고 나면 다시 이렇게 접어가지고 다시 넣어요. 조금씩 그런 거를 서로 배우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서로 타협해가는 네. 건가? 마찰을 줄여가는? 그렇군. 저는 뭐 애기들이 뭐 레고 같은 거 막 널브러 놓고 장난감 널브러 놔도 별로 그렇게 짜증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놀아서 그런가? 나도 같이 놀 때는 아니야. 짜증이 나지 않는다는 표현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경 쓰이거든. 이렇게 블럭을 가지고 이렇게 꽝꽝 부딪히는 놀이를 해, 아이들이. 누가 더 센가 겨뤄보는 거야. 그러면은 부딪혔을 때 뭔가 조각이 충 날아가잖아. 나는 그럼 계속 그게 신경 쓰여. 나는 여길 보고 있는데 계속 이게 느껴져. 저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게 느껴져.
그러니까 언젠간 튀어나오겠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근데 그게 꼭 필요할 때 있었으면 좋겠거든. 예전에 건담을 만드는데 진짜 조그마한 파츠가 있었어요. 걔가 어디로 들어갔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턱이었어요, 턱. 건담 턱, 그 건담의 키포인트 빨간색 턱이 없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하나 새로 샀어요. 그래? 네. 그러고 다 만들어 놨더니 이사 갈 때 침대를 들었더니 그 밑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똑같은 게 2개가 됐어요. 건담도 만약에 그러면 지난번에 레고처럼 네. 전화하면 부품 보내줄까? 부품은 안 보내주고 그냥 개인 사이트 중에 그렇게 건담 부품을 따로 별도로 파는 사이트가 있어요. 부품용으로 자기 건담을 파는 데가 있다고? 그러니까 건담을 잔뜩 사서 파츠별로 다 잘라놔서 누가 어떤 건담에 A에 23번 파츠가 필요하다 이러면 그 부분만 톡 따서 보내줘. 얘는 또 다른 사람이 파츠 필요하면 사가니까 조금씩. 얘는 개인이야? 개인인 것 같아요. 대단하다. 네. 근데 그것도 비싸게 받아요. 건담 한 개 13,000원짜리 건담 파는데 파츠 한 개에 4,000원이. 굉장한데? 배송비까지 하면 더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야 되는 거잖아. 네. 아니면 새 거로 사야 되니까. 굉장한데? 장사할까? 장사할까요? 그래서 거기서 파츠 몇 개 산 적 있어요. 부러지거나 한 것들. 이야. 재고 정리 되게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가 뭐 품절 난 것들은 들어오는데 꽤 오래 걸리기도 하고. 걔도 그걸 사야 된다는 얘기잖아. 네. 죄송하지만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요즘 자꾸 내 전화기가 나대. 아니 반다이에 뭐 문의를 하면 이렇게 파츠 한 개를 주는 게 아니라 이 파츠가 들어있는 이거 판때기를 하나를 살 수 있다고는 들었었어요. 그러면 이 판에 5개가 모여서 10,000원이라 치면 이 판은 2,000원이야? 이 판은 아마 그 상품별로 좀 금액 다 다를걸요. 다 조금씩. 신기하다. 진짜 어쩔 수 없이 새 거 사기는 싫고 할 때는 마지못해 몇천 원 좀 더 썼다 생각해야지 이러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새 거를 사면 얘는 또 그게 없는 거잖아. 네.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거 하나 때문에 새 거를 사도 얘를 못 쓰는 거 똑같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거기서 마지못해서 사는 거죠. 비싸서. 야, 그러면 결국에는 새 거를 하나 사서 이걸 파츠를 쓴 다음에 이거를 또 그 부품용으로 파는 건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어차피 난 샀고. 네. 이 중에 어떤 놈이 3개만 잃어버려도 3명만 네. 사면 이 원금은 뽑고. 네. 괜찮네. 센세이션 하더라고요. 괜찮네. 근데 간혹 가다가 한정판 있잖아요. 한정판은 얘가 못 구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한정판은 또 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사는 한정판이 한 2-3개 됩니다. 야, 그러면 얘에서 파츠가 하나 없어. 또 샀어. 다른 엉뚱한 거에서 얘한테 끼워 맞출 수는 없어? 그럼 나만의 피규어가 새로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뭐 파츠 사이즈만 똑같으면 끼울 수는 있는데 모양이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담에 B 건담에 칼을 끼운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는 가능하죠. 그걸 이렇게 딱 봤을 때 뭔가 거슬려? 색깔이 다르니까 우선은 도색을 하지 않으면은 도색을 하면은 좀 통일감이 생기니까 괜찮은데 도색 안 하고 막 파란색 건담에다가 노란색 건담에 팔을 붙이면 색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색해질 때는 있죠. 그래서 필요한 애들은 그냥 여기 있는 파츠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들고 도색 싹 다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구나. 아니면 한정판 건담이랑 일반판 건담이랑 섞어서 만든다던가 그렇게. 뭐 일부는 투명한 거고 일부는 불투명한 거고 이렇게 섞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일반판 하나, 한정판 2개 이렇게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똑같이 생겼다. 그 파츠 하나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근데 나중에 결국 파츠 찾아가지고 다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으면 다 만들 수 있겠구나. 언젠간 나오는구나. 청소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만들 수 있어요. 레고의 적이지. 청소기, 진공 청소기. 재밌구만. 겪어보지 못했던 하우투를 보면서 이런 일이 진짜 있다고 싶었던 건 없었어? 금쪽 같은 내 새끼? 응. 그 프로그램에 보면 밥 먹지 않는 애 나오고, 응. 뭐 떼쓰는 애, 응. 뭐 이런 애들이 나오니까 저런 게 있구나라는 거는 넌지시는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실제 저 상황에 들어가 있지는 않으니까 저 엄마의 마음을 모르겠는 거죠. 엄마 아빠의 그 고충과 힘듦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지금은 그렇구나 하고 읽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뭐 저는 형제들끼리 싸우면은 저희 큰 누나랑 나이 차가 워낙 많이 났으니까 큰 누나한테 많이 밟히고 살아가지고 그렇게 뭐 크게 싸운 적도 없고. 큰 누나가 볼 수도 있어. 띠르기. 예전에 큰 누나도 항상 술자리에 나오면 하는 얘기가 있는데 초등학교 때인가 3학년 때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처음으로 살아보는 약간 신축 아파트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놀이터에 CCTV를 집에서 TV로 볼 수가 있었어요. TV를 채널을 돌리면. 그때 그걸 혼자서 자전거를 타고 나가서 막 이렇게 놀고 혼자서 동네 처음 간 동네니까 쪼그랬는데 그 동네 애들이 와서 저를 괴롭힌 거죠.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누나가 CCTV 그 TV를 돌리다가 그걸 봤나 봐요. 그래서 작은 누나랑 큰 누나를 우다다 데려와가지고 걔네들을 다 끌고 올라와가지고 방에서 저를 괴롭히던 애들이 얘가 자전거 훔쳐가려고 했다. 저는 자전거를 훔쳐간 적이 없는데 저희는 CCTV로 다 봤으니까 그러더니 절 쥐잡듯이 팼대요. 얘네들을 안 패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절 쥐잡듯이 패면 얘네가 쫄아서 실토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쥐잡듯이 팼대요. 그랬더니 얘네가 이제 안 했다 이렇게 돼가지고 둘이 사과해 이러고 뭐 음식을 해줬었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절 괴롭혔던 애들이랑 저랑 초등학교 같은 반이 돼가지고 같이 놀고 했었거든요. 그럼 꼭 옛날에 쥐잡듯이 판 얘기만 맨날 술 먹을 때마다. 그랬구나. 그것도 왜 날 팼을까? 얘네를 패야지. 그랬구나. 퀘스천 13번은 봤을 때 어땠어? 영화? 되게 내 생각에는 이 책을 보면서 와 호영이는 이거 감이 전혀 안 오겠다 싶었는데 솔직히 1도 안 왔어. 그치. 근데 내 새끼라고 해서 나랑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 네. 그리고 나라고 해서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외향성만 100% 갖고 있는 사람도 없거든. 거의 저는 어릴 때 그 A형일 줄 알았을 때 그 소심했을 때랑 물론 그때도 그렇게 소심했던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B형이 되고 나서랑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무언가를 에라 모르겠다 한번 해보지 뭐 하고 났을 때 생각보다 별게 아니란 걸 느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좀 경험을 많이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 근데 뭐 솔직히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았을 때 이 부분은 그래도 한번 읽어봤으면 네. 나중에 이 책이 집에 있을 때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맞아 그 퀘스천 있었는데 이렇게 나는 좀 도움이 됐어 이게. 여기 2번도 도움됐고 3번도 도움됐고 5번도 도움됐고 6번도 도움됐고 이런 거 강박관 내가 있었거든. 지금도 겪고 있어 강박관요.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 나는. 실수와 실패는 전진을 위한 귀한 훈련입니다. 그냥 지켜만 봐주세요. 아이가 물어오면 조언을 하되 거들지 마세요.
이거 진짜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애들을 봤을 때도 어려운 거고, 우리 커스터머를 봤을 때도 어려운 거고, 우리 가족을 봤을 때도 어려워. 조언을 하되 거들지 마세요. 그냥 지켜만 보세요. 되게 어려워. 배우자한테도 되게 어려운 거고. 되게 어렵더라고. 나만 어려운 건가 싶었는데 우리 섹시도 동의하더라고. 자기도 되게 어렵대. 과제물을 갖다 주면 안 된다? 이 정도는 갖다 줄 수 있지 않나? 응? 어디? 여기 과제물이나 도시락을 입고 학교에 갔다고 해도 절대 가져다 주어서는 안 돼. 그럼 애가 늦잠을 잤어요. 엄마랑 아빠랑 깨워줬어야 되는데 엄마랑 아빠랑도 늦잠을 자서 애가 늦잠을 자서 학교를 지각을 했어요. 그럼 데려다 주면 안 돼요? 데려다 줘야지. 야, 네 스스로 일어났어야지 왜 네 스스로 안 일어났니?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그 시간에 늦잠을 자도 돼? 안 되죠. 안 되지만 늦잠을 잘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회사를 포기하느냐 아예 학교를 선택하느냐? 회사는 어차피 늦었지만 아예 학교는 데려다 주면 늦지 않을 것 같다면 나는 이 시간에 분이나게 출발해도 이미 늦었고 네. 얘는 분이나게 출발하면 얘는 안 늦는다. 네. 야, 그럼 데려다 줄만 한 거 아니야? 그 정도면 데려다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데려다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빠는 이미 늦었어. 나는 늦었고 난 이미 늦었어. 먼저 가 이거잖아. 희생정신 아니냐? 갑자기 늦었다고 하니까 요즘 고등학교 애들, 중고등학교 애들이 개근상을 받는 비율이 17%밖에 안 돼요. 진짜? 네. 3년. 네. 야, 17%밖에 안 된다. 너는? 저는 고등학교 때는 받았고 중학교 때는 못 받았어요. 난 12년 개근인데 심지어 대학교도 개근인데. 아 진짜요? 저 대학교 진짜 많이 빠졌는데. 나 심지어 대학교도 개근인데. 심지어 나 이 회사도 개근인데. 개근상 초등학교랑 고등학교 때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어려운 거구나. 요즘은 17%밖에 안 되네. 17% 애들이 나중에 뭐가 될까? 궁금하다. 그만큼 애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부모들도 그렇게 그런 공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물론 애가 진짜 아파서 병원을 학교를 못 갔을 수도 있겠지만 17%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갔다가 좋다 해도 되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나 같은 경우만 봐도 내가 주말에도 시간을 낼 수도 있지만 평일에도 시간을 낼 수 있잖아. 그리고 주말에 공공장소에 가면 복잡스러우니까 이게 있어서 평일에 시간을 내서 평일에 한가하게 놀다 올 수 있는 거잖아. 그랬을 때 유치원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어린이집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이렇게 되면 개별상을 못 받는 거잖아. 이런 환경도 생겨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그래서 며칠 전 뉴스에서 보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거의 반에서 한두 명 빼고는 거의 다 받는 게 개근상이었는데. 유일한 내 위로였는데. 그러니까. 우등상, 최우수상 이런 거 못 받았어도 난 개근상 받아왔는데. 그리고 그걸 받아갔을 때 삼촌들이 야 개근상이 제일 어려운 거야 막 이랬고 위로해주고 그랬었는데. 상 하나라도 받았으면 됐어 라고 했었는데. 맞아. 그래 한 반에 20명이면 17%면 진짜 한 명이네. 네. 예전에는 40명 막 이렇게 있었는데도 거의 몇 명 빼고는 다 받았었잖아요. 예전에는 아파도 학교는 갔다 와야지 약간 이런 게 좀 셌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그런 것도 적어진 것 같고. 나도 어제 색시한테 들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황사가 심하다는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예보가 있으면 학교에서 연락이 온대. 그 질병 결석 처리해준다고. 개근상에는 문제는 없는 거죠. 학교에서도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애들 때리지도 못하니까.
개근상의 의미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뭔가 성실하게 학교로 나왔다는 거죠. 다른 답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얘기했던 그런 예시 때문에 학교를 빠진 거라면, 그러니까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학교를 못 나갔다 이런 걸 만약에 예를 든다면 개근상을 받은 친구는 가족들이랑 그런 경험도 없다는 거죠. 뭐 아니면 방학 때 갔다 왔다던가? 방학 때 갔다 왔던가? 그럼 됐다. 그럼 됐다. 그러면 저희 세대 때는 진짜 몇 명 빼고 다 개근상을 받았다면 가족들과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애들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지. 네. 나 같은 케이스도 가족들이랑 여행을 갔다 온 게 1년에 한 번이었어. 아버지 휴가 때. 7말 8초. 그때 말고는 가본 적이 없어. 그때 가도 뭐 거의 해외여행 그 당시에는 없었지. 뭐 엄두도 못 냈으니까. 저희 집도 뭐 거의 당일치기로 그냥 근처 가서 뭐 밥 먹고 오고 그런 게 끝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이렇게 느지마키는 아닌가? 아무튼 조금 이렇게 애들이랑 데리고 텐트 치고 뭐 코펠로 밥 해먹고 뭐 간단하게 해먹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귀찮기는 하지만 불편하거나 어색하진 않거든. 근데 이게 돌아보면 어렸을 때 우리 집이 그렇게 뭐 숙박업소를 이용하거나 그런 편이 아니었어. 텐트를 짊어지고 가서 거기서 텐트를 쳐서 거기서 해먹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 그걸 보고 자라서 확실히 어색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근데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확실히 그런 게 덜하다고 하더라고. 뭐랄까 좀 자서전 같은 글을 본 친구가 있는데 흙수저에 비해 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애초에 환경 자체가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대학교를 갔고 대학교에 가서 자유가 생기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뭐 바닷가에 가기도 하고 막 이러자고 하잖아. 그랬을 때 걔네들은 상대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뭐 엄마 아빠랑 뭐 수영 강습을 다녔다거나 뭐 놀러 다녔다거나 해서 자연스럽게 물에 뛰어들고 뭐 이렇게 논다고 하더라고.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한 본인은 무서웠대. 그런 것들이 다. 이래도 되는 건가? 저 바위에 올라가도 되는 건가? 저 바위에 뛰어내린다고 하고 제가 올라가는데 뛰어내렸을 때 걔가 죽는 건 아닌가 하는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확실히 어렸을 때는 그런 걸 해보는 거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이 없는데 성인이 되고 나면 뭔가 좀 이게 두려움이랄까? 뭔가 멈칫멈칫하게 되는 거 같아요. 뭔가를 배울 때도 그렇고. 나도 안 해본 거에 대해서 막상 시도해보려고 하면 계획은 세우지만 실천하지 않는 게 뭔가가 걸리는 게 있는 거잖아. 있더라고 확실히. 그 뭔가를 뭐 예를 들어서 악기를 하나 배운다고 치더라도 악기 배우는 거에 저의 생명의 위협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악기도 사야 되고 시간도 내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귀찮아지고 막 또 이러면서 또 흐지부지 되기도 하고 뭔가 그런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무언가의 배움이라든가 무언가에 대한 그런 지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계기가 생겼는데 그 코를 수술했잖아. 네. 그럼 솜을 이만한 솜 2개가 이렇게 들어가거든. 근데 옛날에는 여기에 붕대가 들어갔을 때 180cm짜리. 그래서 마술사가 카드 마술을 하듯이 코에서 만국기가 따라다라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 빨간 붕대, 초록 붕대, 누런 붕대가 이렇게 나오고 만국기처럼 이렇게 180cm가 여기서 나오는데 근데 요즘 과학기술 좋아갖고 이만한 손 2개밖에 안 들어가더라고. 그러고 집에 왔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야. 일주일 동안 절대 빼지 마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뭐 이렇게 국물 같은 게 새고 막 그래. 그냥 이렇게 닦아만 내세요 하고 있어. 코로 숨을 못 쉬면 사람이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잖아. 사람이 입으로 숨을 쉬면 되게 불편했었어. 네. 비염 있는 친구들이 보고 난 되게 불편했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 그래서 집에서 이거를 원활하게 하려면 가습기가 필요한데 나는 가습기를 써본 적이 없다 보니까 가습기를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조립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켜는 방법도 몰랐던 거야. 이상하지 않아? 가습기 그냥 껴서 물 넣고 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더구나 이 밑에 버튼이 중국말로 써 있었어. 이게 엄마들 사이에서 유명한 그런 가습기인데 네. 직구를 하다 보니까 중국말이 써 있는 그런 가습기더라고. 그리고 이걸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위에를 열어서 물을 넣어야 된다고 하는 게 당연한 생각이었는데 여기다 물을 넣는 게 아니더라고. 그냥 물이 빠져. 이게 여기서 물을 넣는 게 아닌 거야? 하고 이렇게 뒤집어 봤더니 또 물이 새. 그럼 이 바닥을 전부 다 뒤집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바닥을 냅두고 위에 거만 빼갖고 여기서 뒤집어보고 이렇게 해서 또 껴도 그냥 이렇게 쿡 끼면 되는 게 아니라 껴서 이렇게 맞춰야 되더라고. 그거를 요즘 엄마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 가습기를 조립하는 방법과 가습기를 켜고 청소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해서 내가 죽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간절하게 필요했어. 이게 없으면 난 잠을 못 자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게 냅뒀는데 뭘 잘못 눌러놓으면 켜지다가 밤에 몇 시간 정도 지나면 꺼져. 근데 그게 왜 꺼지는지 모르는 거야. 중국말로 버튼이 돼 있고 설명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정말 원활하게 작동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해서 사람이 죽진 않고 근데 되게 불편한 걸 보면서 아 그러면 이 세상에 정말 쓸모없는 지식과 쓸모없는 경험이 있다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 확실히 저는 뭐 모든 경험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언젠가 또 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쓸데없더라도. 다이소 가서 뭐 하나 샀을 때도 이거 내가 왜 샀을까 싶은데 언젠가 쓰듯이. 저 천문대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막 별자리 보고 별 저게 뭔 것 같다 뭐 이렇게 맞추고 하는 것들이 그때는 그냥 제가 재밌어서 하는 거였는데 이거 언제 쓰겠어? 라고 했는데 조카가 저번에 책을 보다가 삼촌 이건 뭐야? 이랬는데 천문대에서 봤을 때 있던 그거더라고요. 이건 뭐야? 이렇게 설명을 바로 해줄 수 있으니까 아 이것도 어딘가에 써먹었구나. 맞아. 그런 생각도 들고 여자 보실 때도 좋고 그래. 그 옛날에 같이 일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우주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다 그랬어. 그래서 많이 공부를 했다 그랬고 여자친구가 생기면 천문대에 데리고 가서 별자리를 같이 봤다고 했어. 근데 아다리가 너무 잘 맞는데 별을 보려면 일단 오후에 출발해야 되고 1박을 하고 와야 된대. 맞아요.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 뭐든 다 써먹어. 하긴 진짜 지식은 써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젊었을 때 칵테일 먹으러 다녔던 그 지식 가지고도 어딜 가서든 제가 원하는 칵테일 시켜서 먹을 수 있고 그런 것도 좋고. 그러니까 아무 때도 쓸데없는데도. 어저께 미팅할 때도 써먹었잖아. 집에 뭐 술을 갖다 놔야 되는데 어떤 술이 좋을까. 좋은 것 같아. 확실히 잡지식이 많으면 어디서 가서든 무슨 대화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우린 지금 잡지식을 계속 쌓고 있잖아. 네. 저는 이 부분도 되게 독특한 25세경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이 책은 25세까지를 아이로 보는 건가? 그런가? 전전두엽이 성숙 완료 단계에 진입한다. 성숙 완료. 그럼 여기서 성숙이 덜 되면은 더 이상 성숙을 안 하나요? 다른 부분을 성숙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됐거든 나도. 근데 이런 뇌과학에서 나오는 여기 해마, 전전두엽, 편도핵,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말고 뇌에는 또 다른 부분이 있거든. 나는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데가 송과체야. 이 솔방울처럼 생긴 그런 게 있대. 왜? 사실 실제적으로 본 적은 없어. 뭐 CT 사진이라든가 뭐 이런 건 본 적 있지. 근데 내가 실제로 본 적은 없어. 근데 처음엔 그래갖고 그럼 뭐야 진짜 있긴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뇌도 실제로 본 적은 없어. 미디어에서는 봤지. 근데 송과체는 미디어에서 아직 본 적은 없어. 그래서 믿고 한번 따라 해보고 있긴 한데 확실히 좀 느낌이 다르긴 해. 그게 발달돼. 그러니까 걔네들 말로는 이게 발달되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라는 거를 보고 나도 체험하고 있고 느끼고 있는 건데
확실히 진짜 좀 다르긴 해. 그게 직관이야. 손과체가 발달이 되면 직관력이 좋아지고 약간의 그런 투시력이나 예지력 같은 게 생긴다고 하는데 투시력이나 예지력 같은 건 아직 모르겠고 직관이라든가 그리고 그거에 되게 많이 도움이 돼. 시크릿에. 이게 좋아지니까 확실히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이렇게 돼.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얼마 안 돼서 우연히 그런 얼리어답터라든가 이런 채널에서 그게 이게 나왔다고 나와. 되게 신기해. 투시력 생기면 좋겠다. 진짜 될까? 만나본 적 있어 실제로? 아니. 나도 없어. 난 투시할 수 있어요 하는 사람을 직접 하긴 지구에 몇 명 안 되니까 만나기. 나루토 와이프? 아 배간. 제시가 읽을까? 당장은 안 읽을 것 같아요. 태어나면 읽겠죠. 어딨어 하고 이렇게 읽을까? 뒷부분에 이런 거 나와 있으니까 꼭 눈에 보이는 곳에 꽂아놔. 한번 참고해봐. 저번 주에 그 세례 받았잖아요. 갑자기 대부님이 자기 딸내미 기숙사 가야 된다고 데려다 줘야 된다고 금방 가셔가지고 길게는 말을 못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하는 모임도 있고 무슨 모임도 있는데 왜 참석 가능해? 이러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가는 건 하죠. 시간대만 맞추면 시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갔는데 집에 갔더니 와이프가 아마 그 모임이 가면은 미사를 드릴 때 앞에 나가서 독서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걸걸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왜? 그냥 굳이 그렇게까지? 그 독서하시는 분들 보면은 거의 뭐 아침부터 와가지고 뭐 오후까지 그걸 계속 똑같은 걸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일요일에. 주말에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거구나. 그 모임은. 네. 그래서 갑작스럽게 고민이 됐어요. 나가는 게 맞는 건가? 나가면 좋긴 할 텐데. 어떤 면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 일적인 면에서? 뭐 일적인 면에서도 좋겠고 아무튼 무언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알아두면은 언젠가 또 써먹겠죠. 그리고 주말에 이제 성당을 가야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주말에 어디를 못 나가겠어요. 쉽지 않지. 네. 나도 종교란에 꼭 천주교라고 쓰긴 쓰거든. 하지만 미사 봉헌을 안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 코로나 이전에도 훨씬. 근데 일요일에 종교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일요일에 좀 더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쓰고 싶거든. 근데 일요일에 많은 시간을 쓰는 것 중에 한두 시간을 성장에 부여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게 뭐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로 어디를 갔다 온다거나 이러는 게 되게 꺼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너는 1박 2일에 어디 가는 것보다 미사 봉헌에 더 비중이 있는 거네? 요즘은 최근에는 안 가는데 이제 미사를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며칠 갔거든요. 가고 나니까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가 또 잠잠해지면 와이프가 계속 가자고 하게 될 텐데 가는 건 좋은데 혹시나 나중에 애가 크고 1박 2일로 주말에 어디를 놀러 가려고 하면은 되게 좀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금요미사도 있고 수요미사도 있고 월요미사도 있어. 근데 또 희한하게 평일에 안 가죠. 나도 빠져있는 딜레마야. 안 가죠. 어렵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내 개인적인 합리화는 아니 꼭 미사를 가서 봉헌해야 돼? 내 마음속에 항상 주님이 있으면 되는 거지라고 합리화시킬 때도 있고 지금의 나는 아예 신 자체를 그냥 부정하는 편이니까. 저도 그래서 뭐 성경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다. 이 성서는 세례 어떻게 받았어? 필사 어떻게 했어? 그래서 제가 안 했는데. 뭐라고?
요 부분 이거 편집해 주셔야 돼요. 나 편집할 줄 몰라. 제가 안 했는데. 괜찮아. 그분들이 안 볼 거야. 아니, 그분들이 보고 안 보는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내가 알고 있잖아. 끝! 다음은 어떤 거 할까요, 형님? 뭐가 좋을까? 궁금한 또 분야 없어? 궁금한 분야는 지금은 좀 딱히 없는데. 그래. 딱히 없는데 요즘 고민은 살짝 조금 약간 무기력한 느낌이 좀 들어서. 무기력. 좀 약간 만사가 귀찮은 느낌 있잖아요. 만사가 귀찮다. 계속 졸려요. 계속 졸리다. 네. 그 주말에도 특히 일요일날 11시까지 자다가 중간에 전화 오는 거 전화 한두 통 받고 다시 또 자고 점심 먹고 이사 갔다 와서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핸드폰 좀 하다가 또 잤어요. 재수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공부하고 같이 점심 먹고 이사 갔다 와서 공부하고 저녁 먹고 같이 TV 좀 보고 핸드폰 좀 하다가 잤어요. 그거에 대해서 너에게 불만을 표시하거나 그러진 않고? 네. 그런 일요일이 몇 번째야? 몇 번 많이 반복됐어? 요 근래 계속 그래?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 안 한다? 네. 그럼 됐지 뭐. 아니, 크게 뭐라는 안 하는데 자꾸 제가 잠만 자고 하니까는 되게 좀 약간 무기력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평일에 그만큼 열심히 불태웠나 보지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긴 한데 그런 평일에 그렇게 불태우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 자신이 뭔가 개선됐으면 좋겠어?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의욕도 의욕인데 너무 잠만 자니까 뭔가 몸에 이상이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 때 이제 와이프가 먼저 잠들고 제가 자거든요. 이렇게 등이랑 허리 아프니까 마사지를 해주고 이제 숨소리가 잠든 숨소리가 들면은 제가 자려고 하다 보니 조금 늦게 자는 감이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한 1, 20분 더 늦게 잔다고 해서 그렇게 피곤함을 느끼거나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삶에 의욕이 막 아예 없어가지고 완전히 막 우울해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좀 멍한 상태가 지속되는 느낌? 그러니까 일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집중도 잘 안 되고 또 가서 상담할 때는 또 그 상황에서만 집중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크게 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최근에. 배구할 때는 집중 있게 합니다. 그러면 뭔가 일적으로도 집중이 잘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지난번에 나한테 얘기했을 때 경제적으로 뭔가 위기감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요즘 조금 초조해요라고 느꼈잖아. 네. 그거랑 이거랑 연결이 돼? 그 초조하면 더 뛰어야 되잖아요. 초조한 감이 살짝 들다가 또 금세 없어져요. 그렇지. 생각에는 원래 그래. 네. 그래서 막 엄청 초조하다 다음 달 월급 되면 걱정되긴 하는데 뭔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고. 혹시 호영아 너네 집 수입은 일정치 않더라도 지출은 일정할 거 아니야. 네. 그거 한번 작성해 본 적 있어? 저희 한 360? 고정 지출비? 이렇게 쭉쭉쭉 했을 때 360? 월세랑 이제 대출 이자가 좀 크다 보니까 그거 두 개만 해도 거의 한 100만 원 돈 조금 넘습니다. 그렇겠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360인데 또 제 영업비나 기름값, 와이프가 쓰는 카드값, 저희 장 보는 값 이렇게 하면 한 대략 한 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또 결혼식 할 때 썼던 그 카드 할부들이 조금씩 다 갚아져 가니까는 이제 좀 카드 값이
좀 일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서야. 보통 1년 걸려. 그전에는 너무 들쑥날쑥하고 막 카드값 갑자기 300만원 나오고 막 400만원 나오고 이러다가 이제서야 조금 안정적인 게 된 것 같아요. 맞아. 결혼하면 그 수습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애까지 생기니까 또 산부인과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는 결국은 또 그 카드값 계속 나오겠네? 네. 맞아. 계속 그래. 그래서 그 카드값 통제하는 게 되게 어려워. 실제로 잘 안 된다. 요거에 대해서 나도 한번 또 다음 책을 네. 골라볼게. 그 지금 저희 그 3개월에서 150을 맞춰야 해야지 저희 그 수수료가 좋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머리로는 이해는 되는데 막 마음이 막 그렇게 막 초조해지고 막 그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그냥 살짝 요즘은 그런 봄이라 그런가 그런 거 같지도 않고 3개월 연속 150 수수료 구간이 생긴 게 얼마 안 됐잖아. 네. 이거 해본 적은 있지? 거의 다 했죠. 150은 따박따박 했죠. 이게 언젠가 현태가 처음에 이 제도가 생겼을 때 나한테 그 다음 수수료가 나왔을 때 전화한 적 있거든? 아 너무 작게 나왔다고 저한테도 전화 왔었어요. 나는 안 겪어보고 싶어. 간접 경험을 해봤어. 그럼 저도 들었는데 안 와라. 별로 안 한다. 희준이 형한테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희준이 형이 우선 수수료나 이런 것도 작게 나오는 것도 둘째치고 열받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이렇게 막 되게 초조한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계속 요즘에 그게 조금 걱정이. 초조함이 없다. 우리 호영이 다 가졌나 보다. 아니면 다른 건가? 신기하다. 초조함이 없다. 초조해야 되는데 뭔가 그냥 조금 붕 떠 있는 느낌? 붕 떠 있다? 아빠가 돼서 붕 떠 있는 기분은 보통 아빠가 되면은 얘를 먹여 살려야 되니 더 초조해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붕 떠 있는 느낌? 그래서 뭔가 필요한 것 같아? 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좀 지속이 되니까는. 지금 상황은 그렇게 뭐 불만스럽다 이렇진 않지만은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네. 지금 상황이 꼭 거지 같고 네, 그렇지. 막 그런 그래야지만 네. 그래야지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불행한 삶은 없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삶이 내가 딱히 불만족스럽거나 뭐 부족한 게 없다거나 해서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이거보다 좀 더 좋은, 이거보다 조금만 더 좋은 이런 걸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 거니까. 그 애가 없었으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들 것 같은데 그냥 왠지 애가 나오니까는 얘도 커가는데 아빠도 조금씩 커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요즘 들어서. 그치. 그게 뭐 꼭 경제적이거나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도 우리 아이가 내가 경험했던 별자리에 대해서 질문할 수도 있는 거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에서도 질문할 수 있거든. 땅을 파다 나오는 이 미생물에 대해서도 질문하거든. 아빠 이건 뭐야? 우와 이건 또 뭐야? 같이 한번 알아볼까? 해서 사전은 요즘 이렇게 가능한 세상이니까 그런 것도 좋긴 한데 단번에 이건 뭐야? 라고 멋지게 말해줄 수 있는 아빠도 멋있거든. 지금은 조금 뭔가 바쁘게 살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들면서도 그렇게 불만족스럽지는 않은데 뭔가 좀 더 나아질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뭐. 불편하면 뭔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외제차를 사야 되나? 그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야. 자기가 나 카드 할부금 300 나왔어. 그거 외제차를 사는 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어. 해보고 싶으면 해봐. 나는 해봤는데 나도 뭐 그거를 왜 대표님이 나한테 해보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 확실히 느낀 게 있어. 느낀 게 있고
그거 진짜 별거 아닌데 주변 시선이 달라지는 것도 느껴봤어. 그리고 나한테는 안 필요하구나 하는 것도 깨달았어. 그래서 다음번에 여유가 된다고 해도 외제차는 안 사겠구나 하는 것도 느꼈고, 나랑은 안 맞더라고. 근데 그게 맞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계속 외제차 탄 사람은 외제차만 탄다고 하는데 나랑 안 맞더라고. 일단 뭐 운전 자체를 안 좋아하니까. 저도 되게 귀찮아. 차라리 외제차가 나왔는데 이 차는 내가 운전해야 되고, 국산 차인데 외제차 같은 금액인데 자율주행이면 난 이거 살 거야. 저도.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마들이 가만히 있겠어? 그 요즘 차들은 그거 나오죠. 핸들 보정 기능 있잖아요. 제 차도 있거든요. 근데 앞차랑 거리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은 없어요. 아, 그래? 네. 그거는 한 등급 높은 옵션이더라고요. 전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몰랐는데 고속도로를 가다가 이게 뭐지? 이렇게 툭 눌렀는데 핸들이 지 혼자 움직이더라고요. 핸들을 안 잡아도 뭐 1분마다 삐삐삐 소리는 나지만 엑셀이랑 브레이크만 이렇게 조절해주면 급커브가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지 혼자서 알아서 하더라고요. 야, 그럼 그 상황에서 크루즈까지 같이 걸면? 크루즈까지 같이 가면 편하게 가는데 엑셀 밟히잖아, 크루즈까지. 네. 근데 앞에 차가 가까워지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긴 하지. 그럼 크루즈가 꺼지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새벽에 갈 때는 크루즈 켜놓고 가면 되게 편한데. 그럼 크루즈랑 이거랑 같이 동시에 켜지는 거야? 네. 이야. 근데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거는 크루즈를 켜놓고 앞차와의 간격을 설정을 해놓으면 앞차의 간격이 가까워지면 속도가 알아서 줄어든대요. 야, 그 제네시스에 그게 있대. 네. 이야. 네 차가 한 등급 높으면 그게 된다고? 네. 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몰라니까 핸들만 조정이 돼도 너무 와 이런 신세계가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뭐 그런 옵션이 있다고? 야. 그제서야 안 거죠. 이럴 줄 알았으면 한 등급 높은 거니까. 그리고 뭐 굳이 비싼 차들이 아니어도 요즘은 워낙 옵션이 잘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굳이 꼭 외제차 아니어도 더 괜찮을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외제차가 주는 게 있긴 있더라고. 한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외제차에 대한 이미지가 있더라고. 어저께도 우연히 친구랑 통화했는데 걔가 한참 통화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근데 너 BMW 타고 다닌다며? 이러는 거야. 그게 왜? 그래? 탔었어. 그게 왜? 했더니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걔 사무실로 갔거든. 근데 걔는 내가 차를 못 끌고 온지 아마 몰랐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봤나봐. CCTV 같은 걸로 봤나? 아무튼 걔가 그러더라고. 너 BMW 타고 다니는 것 같다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그 뉘앙스가 근데 마치 와, 너 외제차 타고 다녀? 와, 되게 멋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꼴사나운? 네가? 응. 나도 못하는데 네가?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뉘앙스를 왜 느꼈냐면 얘가 그 얘기를 얘한테 했을 때 얘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걔 차 그거 아닌데?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외제차가 주는 이미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부정적인 이미지야. 저도 그렇게 외제차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저희 큰아버지네 댁은 다 외제차거든요. 큰아버지는 렌지로버 타고 큰엄마는 뭐 타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뭐 거의 벤츠 뭐 이런 거 타고 저희 할리 데이비슨 타는데도 BMW 7 시리즈고 할리 데이비스가 몇 대, BMW 오토바이가 몇 대, 이런데 둘 다 빚잔치를 벌이고 있으니까 그럴 거면 그걸 팔아야지. 그걸 유지한다고 더 빚을 내고 앉아있나? 이런 생각을 항상 어릴 때부터 했어가지고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능력이 되면 타는 거야 뭐 당연히 괜찮은데 쥐뿔도 없는데 당장에 나가는 돈이 많고 힘들면은 땅을 팔고 차를 팔아서 그걸 메꾸고 소비를 줄여야 되는데 그 소비는 안 줄이고 계속 빚만 늘리고 있다. 그래서 썩 그렇게 좀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빚만 계속 늘려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걸까?
뭐 뒤지고 나면 살아있는 사람 책임이지 뭐 이러고 넘어가는 건가? 그 다음을 본 적이 없으니까. 나 같은 경우는 하나 본 적은 있긴 있는데 그거는 도박빚이었거든. 결말이 좋진 않았어. 그리고 우리가 아는 저희 갬블링 하는 분 있잖아. 갬블링 했었던 분. 그 친구도 말하기가 시기가 다 달라서 그렇지 결말은 똑같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장르가 갬블링은 아니더라도 뭔가 계속 이렇게 빚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는 안 살아봤잖아. 어떻게 살지 되게 궁금하거든. 어떻게 끝날지도 궁금하고. 그 겉으로 보면은, 겉에서는 그 속사정을 모르니까 다 외제차고 지평속 70평, 80평 막 이러니까 다 우아우아 하는데 저게 맞는 건가? 속에서 골마 들어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그런 거예요, 본인들. 안 불편하니까 계속 그렇게 사는 걸까? 뭔가 빚이 많은 사람을 내가 찾아갖고 인터뷰를 해볼게. 네. 알았어. 오늘은 여기까지. 네. 다음 책 한번 고민해볼게. 네. 나 내일 이 양반이랑 사진 찍고 여기에 사인 받을 수 있을까? 내일 그 다음에 있으니까 한번 해보려고. 아니 저 내일 출근했다고 가려고 오후에 산부인과 잡아놨던데 일부러. 오후에 몇 시에? 오후에 잡아놨는데 산부인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후 안 된다고 갑자기. 나는 오전에 이거 상처 치료 때문에 미래에 갔다가 하고 넘어가면은 나도 한 11시 반 12시에 도착할걸? 저희가 9시 진료를 보는데 그거 보고 옆에 내과 가가지고 그 임당 검사도 하고 하면 거의 한 1시쯤 끝날 것 같은데. 비슷하겠는데? 네. 그래가지고 내일 출근 안 하고 바로 병원 가야 돼. 그래. 9시 진료. 혹시나 너도 올 생각 있으면 네. 얘기해줘. 네. 그 친구가 명찰 만들어주거든. 그것도 제법 기념품 굿즈로 쓸만해. 오케이. 놀러 가자고 하는 거 아니면 모르겠네. 아, 끝나고?